지식요리법 일부 글 김태영, 그림 김민, 목소리 박성희, 김승록. 과거에는 책이란 것을 통해 지식을 쌓았다고 한다. 하지만 천재과학자이자 요리사인 백중원에 의해 지식요리법이 개발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리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쌓아갔다. 백중원은 역사, 법률, 기술, 과학, 의학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식을 담은 식재료 속에 담아 키워냈고 그 지식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요리법까지 완성해냈다. 그것은 대단한 발명이자 혁명이었다.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었다. 일부의 사람만이 지식을 독점했고 독점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을 독차지했다. 백중원은 자신이 개발한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세상에 공개했다. 그가 원한 건 공평한 세상이었으니까. 백중원의 바람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지식요리법을 통해 원하는 지식을 손쉽게 쌓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냈다. 그렇게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 백중원이 살던 시대보다 지식의 양은 훨씬 많아졌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이 계속 개발되었다. 하지만 처음처럼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건 지식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귀족이라고 불렀다. 현우는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에 질려 있었다. 그 음식들은 순전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었다. 이 음식은 너무 지루해. 현우는 식탁에 놓인 빵을 억지로 씹었다. 그 빵 속에는 청소하기, 설거지하기와 같은 현우가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흡수한 내용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현우에게는 정말 최악의 식사였다. 현우는 새로운 지식을 간절히 원했다. 엄마, 새로운 식자재는 정말 구할 수 없어요? 현우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엄마에게 물었다. 현우야, 이런 음식마저 구하지 못해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 또 엄마가 이야기해줘야겠니? 엄마는 또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빵을 내려놓고 일터로 향했다. 현우는 14살이지만 학교 대신 일터로 향한다. 학교도 도서관도 책도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음식을 통해 쌓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한다. 현우가 일하는 곳은 귀족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고급 식당이었다. 아침부터 신기한 식재료들이 잔뜩 들어왔다. 현우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그 식자재들을 넋을 놓고 쳐다보았다. 식재료에 눈독 들이지 마! 식재료를 지키는 식당 경비대장 정연이 종업원들을 쏘아보며 말했다. 세상에는 4개의 계급이 있다. 지식과 권력, 부를 독점한 귀족 계급, 귀족들의 요리를 담당하는 요리사 계급, 식재료를 관리하는 경비대 계급,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자 계급이 그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계급이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소화 기능이 약해 음식을 먹어도 지식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잉여 계급이다. 잉여 계급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당연히 돈도 벌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긴 음식을 국어를 통해 얻는다. 한번 잉여 계급으로 떨어진 사람이 노동자 계급으로 다시 올라서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정연은 창고에 식재료가 들어오는 날에는 항상 초긴장 상태에 있다. 귀족들에게 제공될 음식에 이상이 생기거나 식재료가 분실되는 경우 경비대 계급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신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모든 식재료가 정확히 들어왔다.
경비대는 창고를 잘 지키도록. 정연이 마지막 확인을 하자 현우와 종업원들은 다시 식당 청소를 시작했다. 종업원들은 음식으로 배운 청소 방법으로 식당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닦았다. 식당은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구석구석에서는 향기가 새어나왔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귀족들이 식당에 들어왔다. 식사를 하며 귀족들은 음식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는 틈날 때마다 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백승표라는 아이가 식당에 새롭게 들어왔다. 현우는 자기와 나이가 같은 승표와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다. 현우야, 넌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해? 승표가 식당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물었다. 세상이 어떻냐고? 너무 지루해. 새로울 게 없잖아. 맞아. 매일 똑같은 일에 다를 것 없는 대화들. 정말 지겨워. 그게 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때문이야. 귀족들을 봐. 항상 새로운 식재료로 요리된 음식을 먹으니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현우, 내 말이 맞아. 우리도 귀족들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지금보다 더 새롭고 재밌는 인생을 살 텐데.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우야, 이건 정말 비밀인데 예전에는 누구나 원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대. 정말? 말도 안 돼. 그랬다가는 경비대원들한테 끌려가 햇빛도 안 드는 감옥에 갇힌 채 평생을 썩을걸?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잘 들어봐. 승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웠다. 승표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조상인 백중원이 지식요리법을 처음으로 개발했고 그걸 모두에게 알려줬으나 언제부턴가 귀족들이 계급을 만들고 식재료와 요리법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현우는 승표와 헤어지고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웠다. 그 어느 때보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현우는 밤새 생각했다. 귀족과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식을 소화시킬 수 없는 잉여 계급 사람들을 치료해줄 방법을 귀족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는 식재료와 요리법을 모두에게 알리면 세상은 행복해질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한숨도 자지 못한 현우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는 식당에도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던 현우가 다시 식당에 나간 것은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현우는 일하는 중간중간 승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식당 일을 마치고 현우와 승표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을 먹고 버려진 식재료 창고에서 만나자고 했다. 1부 끝.